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그리고 대전 MBC 대덕넷과 함께하는 5월 열린포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패널 토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제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패널 분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패널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고영주 박사님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있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연구원 생활을 화학을 전공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과학기술 정책을 하면서 출연연의 발전 방향 또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대전시와 함께 지역 혁신을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고요. 문창림 국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희망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윤병한 본부장입니다. 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의 핵심지로서 이렇게 자기매매해왔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그 과학기술의 성과가 또 경제발전으로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두 번째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이전과 그다음에 창업이라는 두 가지 화두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국장님 발표를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은 최근의 정부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은 이제 이미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정말 그 살아 움직이는 지역 정책이 실현되려면은 지역에서 기획되고 그 기획된 지역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많은 우리나라는 사실 중앙정부 위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획력을 지방정부가 받쳐주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증진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혁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대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세미콘 대표이사 윤통섭입니다. 수도권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온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 플라즈마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 7년 전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그 신사업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약 7년여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그런 난제와 봉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 자사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먹거리 그 무인 스마트 카페라는 거를 그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 회사의 인력보다 저희 고객사의 그 인력들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대부분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어떤 기술이라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최근에 있는 그런 교보제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사실 산업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 각종 그 폴리텍이라든가 공과대라든가 아니면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 그 접촉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 교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여 군데 대학하고 이제
그 컨택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최근에 한밭대하고 이제 그 우송대에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 학생들의 교보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하고 같이 연관돼서 대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저희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패널 토론을 하기 전에 여기 대기실에서 많이 긴장이 돼서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고 나셔 보니까 다들 뭐 아주 대단히 잘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 저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까 그 발제를 들으시고 뭐 희망이 보였다,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되고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 대동여벌 특구와 대전시의 발전을 경험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출연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연구소는 기술별로, 이렇게 산업별로 나뉘어져서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국가적으로 해왔고, 또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과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또는 연구와 인력 관련 측면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그 나눠져 있던 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 사회 변화와 연결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갔을까를 뭔가 실험을 계속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그 출연연이 그런 방향으로 뭔가 기술과 이 산업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융합 혁신의 길로 나아갈 때 대전은 그거를 지원하고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촉진해줌으로써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연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대전시가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줄 때 촉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출연연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사업들이 지방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출연연과 관련된 많은 예산의 변화나 인력의 변화, 사업의 변화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디스텝이 그러한 변화를 선도해내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실험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출연연이 국가가 만들어서 대전에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해왔던 그런 구조하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지역에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누군가는 연결해주고 꿰어줘야 되는데 디스텝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대전에 88년에 와서 계속 살고 있는데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전은 1905년에 경부선 대전역이 만들어지면서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가의 중심지로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5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혁신과 이 융합의 시대에 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맞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대전이
대전시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뭔가 대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전이 그동안 축적해온 대덕연개발 특구와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와 기업들의 역량, 시민들의 수준 높은 그런 생각과 지혜들을 모아서 대전시가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혁신 도시로 나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디스텝은 출연연의 입장에서나 대전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싱크탱크 또는 기존에 축적해온 역량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허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덕단지에 이제 축적되어 온 역량들을 이제 엮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뭐 네. 오늘 발제를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과거 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딱 맞게 뭔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각 지역을 경쟁시켜서 그 어떤 뭐 프로젝트를 지역 단위로 경쟁시켜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옷이 중앙 정부가 만든 옷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를 대전시가 땄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래서 성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 뭐 정확하게 재단을 안 하고 그냥 큰 방향만 알려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지역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봐라. 그리고 제일 잘 짜진 데다가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제일 잘 만든 지역 지자체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건 약간의 경쟁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이제 옷을 이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동안. 물론 뭐 안 해봤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떤 큰 지역 발전의 로드맵 상에서 야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저런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저런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10년 후에는 대전은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일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공모 사업 뜨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따면은 좋고 못 따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의 플랜이 있어야 되고 시 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한 큰 프레임이 있고 그걸 모든 시의 그 주체들, 혁신 주체들, 뭐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그 프레임을 공유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 프레임이 공유될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고 잘 준비된 그게 있어야 공유가 되는데 사실 그게 약하면은 사실 공유가 잘 안 될 부분이거든요. 뭐 약간 뭐 사례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제 4차 산업특별시를 이제 대전에서 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 일부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 면에서는 조금 더 튜닝이 덜 된 부분도 있다라는 시각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은 결집력의 부족, 추진력의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장기 비전 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담아진다면 훨씬 추진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사실상 이제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의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지만은 그 공무원분들이 사실 뭐 완전히 만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것만 계속 조사하고 기획하고 또 외부 기관과 또 다른 외부 시야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 계속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 시에서도 그걸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해서 그걸 이제 보조적인 어떤 그 시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이제 부여하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고
결국은 이제 그 핵심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그 기관 이제 디스텝이 해야 될 일이 플랜 2C 세 가지인데 플랜은 이제 기획 기능, 2는 약간의 이제 실행 기능, C는 결과를 이제 리뷰해서 다음 계획을 짜는 기획 기능인데 결론적으로 세 개의 배분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두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자칫 좀 많은 영향을 하게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플랜 부분인데 초기 단계에는 그 플랜 부분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해서 좀 많은 것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플랜 C2 그 정도 스텝으로 좀 확장이 되는 거가 장기적인 항목에서 좀 그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런 좀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전의 모습을 그려야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산업계 진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보여지는데요. 그 비전 세미콘이 기술 중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 과학산업진흥에 대해서 윤통섭 대표님께서는 좀 이번 발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그 베이스로 지금 그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창출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일명 이제 4차 상업혁명으로 저희는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먹거리 전체를 다 아우러서 그 이런 시스템으로 미래가 그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번에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단 언택트라는 어떤 시스템이 한 60% 정도는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먹거리에서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벗어야만이 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준비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바이러스 프리라는 우리가 하우스를 만들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빵집이든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접목을 했을 때 완벽한 그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저희 기업 혼자서 만들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지스텝 그 관련된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그 협업한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지금 그 전 세계로 우리가 그 많은 그 수출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민하고 계시고 아까도 말씀해주셨던 이제 구슬도 꿰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융합의 관점으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구가 이제 2023년이면 50주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0주년에 맞춘 그 디스텝의 역할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디스텝이라는 것들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저는 그 국가든 지자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들이 그 글로벌하게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변화 가운데서 사실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보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관점에서 대덕 특구를 바라보면 사실은 그 지난 73년 이후로 47년 동안 2023년이 50주년인데 그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과기부나 그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많은 그 변화 요인을 줬지만 대덕 특구가 가져가는 대덕 특구라는 어떤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 출연연 연구자들도 그 본인들이 그 정부의 R&D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할 거고 어떤 또 연구 결과를 낼 것인지 관점인 거지. 대덕 특구에 모여 있는 집적돼 있는 이 환경에서 이 대전이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울산이나 구미나 이런 쪽에서도 옛날 그 산업화 시대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대덕특구가 국가적 관점에서 역할을 해줄 때가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대덕특구를 외부에서 볼 때 뭐 애트리를 비롯해서 출연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카이스트가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국민들이 또는 국가에서 대덕특구에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할까? 물론 특구재단에서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2005년 이후에 상당 부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역적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소가 갖춰져 있고 훌륭한 박사급 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캠퍼스 형태의 R&D 집적 단지가 있다라는 그 필요 요소만으로는 국가가 대덕특구에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실현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충분 조건은 무엇일 건가? 필요 조건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구성되지 않을 테니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니 그런 충분 조건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걸 연결해주는 트리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할이 아닌 지역 핵심 차원에서 말씀드린 버텀업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가적 목적을 가진 기관들이 그 관점 하에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관점에서 대덕특구 이건 순전히 이제 대전시 관점이긴 합니다. 대전시 관점에서의 그런 기존에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이제 손발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이거를 지역 차원에서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하는데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디스텝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50주년이 돼서 이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관의 안정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안정화될 텐데 그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출연연 우리가 보통 대전시가 출연연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연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한 3년쯤 지나서 출연연이 대전과 어떻게 같이 이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 차원에서 대전이 해줘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그대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 윤 대표님 참석하셨지만은 대전시가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일자리 관점입니다. 어떻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업이 되든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이 되든 아니면 대덕특구에 갖춰진 생태계를 바탕으로 외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소비하고 활용하게 되든 그런 부분들이 해서 결국은 연구 학원 도시로서의 대덕 연구단지가 아니라 연구 산업 단지로서의 그런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성공의 모델을 작게나마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단순히 국가연구개발 사업 시스템의 그런 트랙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NIS가 아니라 RIS의 그런 연결점을 찾는 부분들이 대전시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간다면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션이 점점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 싱크탱크 머리 역할을 하는 디스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패널 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왔으니까요. 예. 사실 기업에서는 이제 가장 R&D 활동을 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사실 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100% 자체적으로 이제 R&D를 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비즈니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실 스피드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페셜하게 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런 비대면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성에 이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로봇 시스템이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요.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공고를 냈어요. 하루 만에 150명이 모집 공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샵에서는 이제 다 사람이 일일이
노동으로 이제 어떤 그 메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이제 로봇이 만들다 보니까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쉽고 편하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로봇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로봇이 생기면서 좋은 일자리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특히 24시간 그 운영을 하면서 야간에 이제 우리가 그 안전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까지도 그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좀 파격적으로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기업가로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뭐 코멘트. 예. 사실 그 로봇이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이제는 지금 저 대표님 가져가시는 것처럼 약간 B2C 관점에서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트렌드는 앞으로 점점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관점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뭐 빼앗는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많은 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그리고 지자체가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기획을 하고 그 관점에서 새로운 그 지원 사업들을 스피드하게 들어가서 그 사업들이 시장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서 코로나19에 아까 말씀하신 언택트 산업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게 이제 말씀드린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서 저희 디스텝이 아마 그런 역할들을 뭐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특구 재단도 뭐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구들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출연연과 연계해서 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뭐 또, 예, 네. 저도 현재 연결과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화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디스텝이 대덕연구발 특구와 대전시의 축적된 역량을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혁신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전략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결과 융합의 범위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출연연과 대전시 또 대학과 대전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출연연에 있는 저도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하고 또 연구하고 할 때 사실은 거주 만족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 대전시의 노력들이 다 결부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출연연과 특구로 몰려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적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신진 연구자들과 청년들이 있거든요. 미래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수평적 연결과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특구와 대전시가 연결하는 방식과 범위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지금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의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건가 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으로 세대 간의 연결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디스텝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은 대전시의 어떤 산하기관으로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전시의 하나의 어떤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대전시가 만들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과 출연연과 시민들이 같이 지원하고 같이 연결하고 같이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학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연의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데 연구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과제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받은 연구와 예산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 지원하기 바쁘고 이런 측면에서
이 대전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민과 이런 노력이 여전히 미지수고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와 출연연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이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들이 또는 특구에 지금 한 7만 5천 명 정도의 인력들이 연구도 하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거를 그 만들어주는 역할은 대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갖고 있는 역량을 연결해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특구에 있는 출연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도 또 자신의 일을 더 잘하고 행복해지고 할 수 있는 서로 상생의 어떤 연결 구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 보는데 국장님께서 뭐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고 박사님 질문이 참 심오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저도 뭐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전이 150만 도시라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어떤 그 정부 정책이나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가 단순히 그 단선적인 그 공장이나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로 보여주고 그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효 시장이 창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이 150만 도시라는 부분은 결국은 대전이 그 도시 플랫폼으로서의 그 테스트베드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유인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이쪽 앞단에서 도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는 것들은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사회 문제를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그 과학기술적 솔루션은 출연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이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초기에 테스트베드 공간으로서 그것들을 같이 출연연과 기업이 연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레퍼런스를 얻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대전은 출연연들이 많이 집적돼 있는 과학기술 집적지다 보니 그런 솔루션을 이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커넥트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국가와 더불어서 만들 수 있다면 결국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바쁠 텐데 그 바쁜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4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뒷세대들이 현재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이나 산업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대전이 그 주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나 IoT나 AI나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즉 다시 말해서 미래도시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구현하는 것들은 고 박사님 계속 말씀 주신 접근의 방식과 관련돼서 대전이라는 도시 플랫폼을 활용해서 출연연들이 연구자들이 기존의 정부에서 받아온 R&D 과제를 바탕으로 대전이라는 도시 플랫폼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그 과정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 솔루션으로 말미암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전이 자연스럽게 스마트 도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리빙랩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내놓고 또는 테스트베드나 뭐 다른 형태의 그런 그 다양한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이용한 새로운 미래 도시로서의 대전과 출연연
간에 연계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대덕 연구단지를 품고 있는 유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라든지 고 박사님 관심 많이 가지시는 대덕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정의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걸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디스텝에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래도시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또 뭐 네. 궁금하신 내용 와, 있으실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세게 받아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예,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저는 특구에서 왔으니까 이제 특구의 미션이 뭐냐면 지역 특구는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에 붙어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그 직할시 정도, 광역시 정도에만 붙어 있는데 광역시 정도의 도시도 발전이 한계가 있으니 특구가 그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라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기폭제는 뭐냐?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좋은 기술을 핵심으로 외부에서 좋은 기업 끌어들이고 좋은 사람 끌어들이고 돈 끌어들여서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기술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기업을 끌어들인 것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정말 그 투자할 사람 돈을 다 끌어들인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 핵심 주체들이 다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그 미래도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려고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대전시는 미래도시가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왜 대전이 행복하냐? 대전에 좋은 기술들이 많고 그 좋은 기술들을 제일 먼저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전 시민으로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고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뭐가 있다라는 걸로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 그 다른 걸로 대항할 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결국은 이제 도시 간의 경쟁일 건데 앞으로도 결국은 이쪽에서 그 개발된 좋은 기술들이 이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그 시민들한테 와닿게 하고 그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이 도시가 발전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디스텝의 역할이 단순히 뭐 과학기술 행정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사회과학부도 상당히 폭넓은 차원에서 정주 여건이나 전반적인 그 삶의 질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일이 많으니 플랜 2C 부분에서 플랜에 더 많은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질문할 시간인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름이 그 이제 그 과학산업진흥원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또 과학산업진흥원이 아니에요. 예. 한글은 과학산업인데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고 한글은 진흥원인데 영어로는 Enterprise and People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심오한 뜻이 계실 건데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디스텝이 그 D자는 대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처음에 이 그 키스텝에서 그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키스텝이 코리아인데 네. 지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G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그 G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B스텝. 부산은 B스텝을 그 영문명으로 짓고 난 다음에 처음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그 영어 풀네임과 동일한 명칭을 가져갔다가 최근에 이름을 바꿨는데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영문 명칭은 동일하게 B스텝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명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도 우선은 그런 맥락하에서 그 D스텝을 가져갔고 뭐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으면. 근데 현재는 키스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지역 차원에서 동일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갔는 부분이라서요. 뭐 추후에도 뭐 계속 그런 부분들은 네,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은 영어하고 이름이 영어하고 한글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조금 준비된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방금 뭐 비스텝도 얘기하셨지만 그 비스텝의 모델을 이렇게 일부는 벤치마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스텝 그러니까 부산과 다른 대덕만의 차별점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 그 부산의 도시의 색깔도 다르고 대전의 색깔도 다를 텐데 예. 대전의 그 특징을 어떻게 살려서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선 답부터 드리면 네. 부산은 대덕 특구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대덕 특구가 아까 그 대덕 특구를 조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대덕 특구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서울 사람. 네. 근데 대전에 사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대전에 사는 대전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디스텝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거리가 있는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비스텝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부분은 그 아까 플랜 2C에서 C의 부분은 뭐 비스텝이니 디스텝이니 G스텝이니 뭐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뭐 광주 스텝이니 동일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 차원에서 R&D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대덕 특구는 사실은 특구에 있는 분들이 주소지를 대전에 두고 있지만은 대전에 대한 그 소속감이라든지 대전에 대한 물론 우리 고 박사님 같은 분도 많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전에 있는 이 기업들과 연결해서 대전시가 디스텝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디스텝 뭐 쭉 제가 설명드린 걸 보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대전시가 출연연에 뭐 돈 대줄 수 있어? 뭐 돈 많아? 사실 지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대전시도 지금 재정 자립도가 40%가 안 됩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40%가 안 된다는 말은 대전이 재정적으로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대전의 재정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주도라고 해서 정부에서 받아오는 꼬리표 안 붙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70%에서 80%가 되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비해서 대전이 한 10수년 전에는 재정 자립도가 한 80% 가까이 됐는데 그때보다 정부에서 받아오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재정 자립도가 높지는 않지만 대전이 이 대덕 특구라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대덕 특구에 있는 그 핵심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윈윈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이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늘 그 저기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감안해서 시험을 늘 준비하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디스텝이라는 게 대전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출연료를 보고 따라와라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출연연들은 디스텝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를 들어서 특구재단은 디스텝을 어떻게 바라볼까? 기업들은 디스텝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관점에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디스텝을 바라보는 것들을 대전시가 디스텝 안에 정책 아까 말한 플랜이나 두의 관점에서 녹여 들어간다면 사실은 같이 상생하면서 정책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산은 대덕 특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 연계를 해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반대로 국장님께서 이쪽 패널 분들께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예, 그 우리 윤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그 어떻게 하든지 이 대전시의 그 목표는 이런 혁신 기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목표도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그렇죠. 창출은 세 가지입니다. 창업, 스케일업, 여기기업 유치, 기업 유치 관점인데, 근데 사실 출연연들이 대덕에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는 연결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출연연들은 전국적 단위의 기관들이고 국가적 단위의 예. 기관들이고 주로 또 그 산업적 그 기반이 대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디스텝하고는 별개로
과학기술 뭐 연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원하는 그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대전이라는 도시 플랫폼에서 테스트베드 해볼 수 있는 그 테스트베드 시티 뭐 이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쪽에서 이게 기업이 성장하거나 창업이 돼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출연연 대덕특구를 지원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몰라서 출연연하고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보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기업 입장에서 이제 꼭 그 대표님의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통칭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출연연이 대덕에 있는 게 어떤 점에서 좋은 건지 예를 들면 디스텝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죠. 왜냐하면 그 연구 이 단지를 우리가 클러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기술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우리 이제 그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편안하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연구소와 어떤 이런 기관과 이런 시나 이런 데 그 정보가 기업들한테는 검색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특히나 기술 자료도 그렇고 인재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그 디스텝에 이제 그 희망을 좀 거는 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포털 같은 것처럼 검색할 수 있는 우리 대전만의 어떤 그런 기술과 아니면 인재들을 할 수 있는 거를 대전시 자체에 정주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제공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신제품 개발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텝을 통해서 그런 검색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기업가들이 아마 상당히 만족을 느끼고 또 대전의 기업이 더 성장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대표님 그 새로운 비즈니스 쪽으로 진출을 하시면서 네네. 사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인 원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해 나가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다른 기업들이 아니라 출연연가나 출연연 또는 대학과도 협업을 한 사례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7년 전부터 정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는 반도체 쪽이 이제 원래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를 접근을 그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아니면 뭐 고객들의 어떤 그 준비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 사업하는데 어려웠는데 분명한 거는 그 저희는 이제 다 독자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까지는 우리가 언콘택 그 기술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먹거리 분야에서. 그런데 40%가 마스크 벗고 먹을 수 있는 그 기술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100%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내년에 만들어지거나 후년에 만들어지면 그거는 우리는 이미 놓친 거죠. 누군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다 만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연구 특구라든가 이런 데 어떤 그런 정보가 확실하게 있다면 내가 필요한 기술을 지금 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그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걸 빨리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이 그러면 아쉽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네.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있죠. 예. 그것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디스톱을 통해서 이제 그 각 퍼져 있는 인프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어느덧 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국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전시 관점에서의 디스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 박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대전이라는 도시 플랫폼 아래에서 그 특구 출연연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영역을 발견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는 관점에서의 디스텝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아까 여기 발표 자료도 있는 것처럼 연결과 협업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실리콘밸리는 한국과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벤치마킹 모델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나 또는 그 핀란드의 그런 혁신 모델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나 핀란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신뢰와 협업입니다. 예. 특구 주체들의 그런 필요한 니즈들을 저희가 이제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특구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 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구에 계신 출연연이나 또는 혁신 주체들도 대전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코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이뤄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디스텝이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신뢰와 협업을 키워드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워낙 이제 너무 잘 해주시니까 저만 긴장 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네, 방송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패널 분들도 오늘 그 참석을 해주셔서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소감이 좀 어떠신지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열린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지만 굉장히 소중한 계기이고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저희가 지금 아까 영어 과학산업진흥원을 영어로 디스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국장님이 3가지 역할과 12개의 사업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다른 도시 국가가 안 해봤던 방식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영어 이름이 디스텝 이렇게 하니까 중앙부처의 어떤 키스텝의 부설기관 같기도 하고 비스텝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실험과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모델인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뜻은 담기더라도 영어 이름을 좀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셨고 두 번째는 저는 대전의 이런 새로운 실험이나 도전과 모델이 대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지난 50년간 투자해온 역량과 자산을 대전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고 새로운 국가의 미래가 된다는 거죠.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연연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전 시민으로서 대전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대전 지역이 출연연과 함께 대전에 있는 기업과 대학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국가적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의 선도적인 이런 혁신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갈 때 다른 도시와의 어떤 완오브 댐의 어떤 실험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과 새로운 선도 모델이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 다시 탄생하는 선도하는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기대가 많이 되는 토론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그 디스텝의 가장 큰 외부 파트너는 대덕특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대덕특구와 대전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하고 또 노력해 왔지만은 그걸 좀 더 그 박수를 칠 때 타이밍과 방향이 좀 더 잘 맞으면은 훨씬 좋은 이쁜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박수가 될 거거든요. 그게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리듬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서로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실 대전시랑 같이 했던 일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별거 아니지만 대덕특구의 그 교통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대전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특구 내에 순환버스를 좀 돌려서 정말로 특구 구성원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있고 또 가능하면 그 순환버스를 이쪽에서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반영해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출연연에서는 대전의 그 어떤 그 관광 또는 이거 그 볼거리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출연연의 문을 더 열어서 대전을 좀 더 볼거리 많은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서 결과가 날 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지. 그런 것에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큰 것을 더 큰 걸 도모할 수 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것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서 이쪽 구성원들한테 제가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더 큰 것을 우리가 또 시도하면서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그 열린 포럼 패널로 참석한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태어나서 이제 이런 패널 참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광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사실은 뭐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건데 쭉 이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특히나 그 디스텝의 어떤 그 출발과 우리 대전시의 어떤 그 협업 이런 부분들로 아마 기업이 그 내년에는 2배로 점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찬 그런 기쁨을 안고 오늘 이 자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디스텝이 10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텐데 이제 약간 뭐 박수가 리듬이 되어야 된다. 네. 기업이 2배 이상 점프를 할 것이다. 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디스텝이 더 잘 운영이 되고 그 확장돼야 된다는 그 이유로 저희가 박수를 한번 치고 오늘 열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고 박수 치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